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로 안내할 유희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4년 2회 실내건축 기사 필기 1과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실내 디자인 프로세스 조사 분석 단계와 디자인 단계로 나눌 때 조사 분석 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답은요? 자, 조사 분석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스케치는 아니죠. 아이디어 스케치는 어떤 조사 단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디자인 단계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자, 조사 단계는 위의 것처럼 종합 분석하고 정보 수집하고 문제점 인식을 한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체크리스트로 분석한 다음에 이제 디자인 단계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실내 디자인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요. 3번. 자, 수직선이 강조된 실내에는 아늑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평화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자, 수직선이 아니라 뭐다? 수평선이죠. 수평선으로 강조된 실내는 뭐다? 아늑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자, 수직적으로 된 공간을 약간 구조적으로 높이감을 높게 주고 심리적으로 강한 의지와 그런 느낌을 부여하기 때문에 약간 좀 높은 공간을 할 때는 수직적 느낌을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비정형 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답은요. 4번인데 자, 비정형 균형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불균형이지만 시각적으로 우리 시각적으로는 힘의 정도에 의해서 불균형하지만 균형처럼 보이는 게 비정형 균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있죠. 그러면 대칭균형은 뭡니까? 대칭균형은 요 나머지 세 개가 대칭균형인데 자, 좌우로 똑같이 대칭되고 방사대칭으로 주로 표현되고요. 대칭의 구성 형식이면서 가장 완전한 균형 상태이다. 단순하고 엄숙하면서도 완곤하고 변화가 없는 게 약간 정적인 게 대칭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대칭균형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대칭적으로 힘의 중력으로 해서 균형을 이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존인 계획에 대해서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 자, 우리 존인 계획 할 때 요 공간은 뭐 키친, 여긴 베드룸, 리빙룸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 목적, 자주 가는 빈도, 행동 반사를 고려하는데 지각적인 심리는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지각적 심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뭐 추가로 하면 사용 시 시간, 사용자의 특성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는데 지각 심리는 우리가 조닝할 때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선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로를 두어서 동선을 독립시킨다. 그렇죠. 동선이 복잡할 때는 별도의 통로를 두어서 독립시키고 자, 틀린 거 한번 볼게요. 자, 1번 동선의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동선 거리를 연장하고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처리하고 동선의 속도가 빠른 경우에 단차에 두면 안 되죠. 단차에 두거나 계단을 맞춘다. 단차임 및 계단을 없애도록 하고 3번 동선의 하중이 큰 경우에는 통로의 폭을 넓게 하고 좁게 아니고 넓게 하고 식별할 수 쉽게 한다. 그래서 틀린 것도 여러분 다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고 맞는 것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추가로 여러분 사용 빈도가 높은 공간은 동선을 짧게 처리한다 라고도 추가로 적어주세요. 자, 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관한 알맞은 건축화 조명 방식은 뭡니까? 자, 천장, 벽의 구조체에 의해서 광원의 빛이 천장 또는 어떻게 벽면으로 가려지게 반사광으로 간접 조명으로 하는 방식으로 간접 조명 힌트네요. 자, 천장고가 높거나 천장 높이가 변화하는 실내 적합하다. 답은 2번 코브 조명이죠. 코브 조명이 약간 코브 조명이 약간 간접 조명이랑 비슷해요. 간접 조명이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가 간접이 나오면 아 코브 조명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사진이죠.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광천장은 천장에 우리가 뭐 아크릴이나 판넬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떨어지는 게 광이 천장이고 광창은 벽면의 한 벽면을 조명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코브 조명은 약간 간접으로 해가지고 조명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브 조명 하시면 되고 코니스 조명은 아래로 떨어지는 게 코니스 조명. 코니스랑 코브랑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입니다. 공간 상호 간의 통행이 가능하면 자유로이 시선이 통과하여 영역을 표시하거나 경계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의 벽 높이는, 자, 여기 상징적 벽 높이는 얼마죠? 600이죠. 벽 있네. 이 정도? 벽 있네 해서 600은 상징적, 1200이 1500은 약간 우리가 서서 좀 보이죠? 개방적, 1800 이상이 차단적 벽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입니다. 형태의 지각 심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요? 답은요? 4번. 자, 폐쇄되지 않은 형태는 폐쇄된 형태보다 시각적으로 더 안정감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이죠. 아니죠. 자, 폐쇄되지 않은 형태는 폐쇄된 형태처럼 하나의 형태로 그룹되어 지각된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폐쇄되지 않은 형태는 폐쇄된 형태보다 시각적으로 안정감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완전한 형태로 지각만 되죠. 지각만 되고 안정감은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딴 거 읽어볼게요. 자, 가까이 있는 것들은 시각적으로 통합되어서 물이 지어 보이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될 수 있는 한 간단한 구조로 인식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웬만한 대상을 간단한 구조로 인식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유사성은 형태, 크기, 위치의 의미를 유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주거 공간을 주 행동에 의해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중 사회적 공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사회적 공간을 같이 쓰는 공간이죠. 그래서 서재는 개인 공간 또는 속하고 개인 공간에 뭐가 있죠? 침실이랑 경의실, 옷 갈아입는 드레스, 경의실이 드레스룸이에요. 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룸이고 나머지는 다 사회적 공간이다. 또 추가 적어 놓을게요. 개인적 공간은 침실, 서재, 경의실, 사회적 공간은 거실, 식사실, 가족실, 현관, 복도, 작업 공간은 주방, 세탁실, 가사실, 다용도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자, 주방 작업대 배치 중 디귿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디귿자는 말 그대로 디귿이죠. 그래서 한 면, 두 면, 세 면이 이렇게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인접한 세 면이 작업대에 붙여서 배치한 형태다. 맞는 말이죠. 그 답은 3번인데, 자, 딴 것도 볼게요. 자, 1번. 가장 간결하고 기본적인 설계 형태로 길이가 4.5m 이상이 되면 동선이 비효율적이다. 4.5는 너무 길죠. 그래서 4.5가 아니라 3m 이상. 일렬형 방식이고 3m 이상 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두 벽면에 따라 작업이 전개되어 있는 전통적 형태인데 두 면이니까 뭐다? 기역자 형태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작업 동선이 길고 조리 면적이 좁지만 다수의 인원이 함께 작업할 수 있다. 조리 면적이 좁고 작업 동선이 길다 해서 이것도 일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대형 업무용 빌딩에서 공적인 문화 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기 가장 적절한 공간을, 우리 빌딩에서 딱 처음에 들어온 건 뭐죠? 로비죠. 그래서 로비가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답은 1번 로비, 사람을 처음 맞이하는 공간으로 그 건물이나 회사의 유기적인 공간을 연결해주면서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또 다른 것은 기업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로비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12번입니다. 자, 사무소 건물이네요. 자, 사무소 건물의 엘리베이터 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교통 수량이 많은 경우 출발 기준층이 2개층이 아니라 한 개층이 되도록 계획한다. 맞죠? 그 남은 거 볼게요. 자, 조닝 영역별 관리 운전의 경우 동일 조닝 내 서비스층 갖게 한다. 서비스를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중심부에 설치한다. 초고층 대규모 빌딩 경우에 서비스 그룹을 조닝하는 것도 검토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추가로 우리가 교통 동선 중심에 설치하여 보행거리가 짧도록 한다라도 추가로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상점의 판매 형식 중 측면 판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측면 판매죠. 자, 소형으로 고가품인 기금속, 시계, 화장품이 판매한다. 측면 판매는 그게 아니라 요 지금 소형, 고가품, 비싼 거는 대면 꺼내서 보여줘. 대면 하는 판매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다? 대면 판매다. 고가품은 대면 판매고 진열장 사이에 두고 판매하는 거. 진열장 사이에 두고 손님이랑 저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대면형이고요. 측면은 말 그대로 측면에 다 상품이 있기 때문에 대면에 비해서 넓은 면적 확보가 유리하고 판매원이 고정된 자리 및 위치를 설정하기 왔다 갔다 거리죠. 우리 보고 있으면 고객이 직접적 진열 상품을 접촉할 수 있으므로 상품 선택이 용이하다라고 해서 틀린 거는 3번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입니다. 자, 배경과 실물의 종합 전시에 적합한 방법은 그러니까 배경도 있고 실물도 있고 음량도 있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디오라마예요. 마치 현장감 있게 옛날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생해서 보여주는 게 디오라마고 요 지금 사진 보시면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 디오라마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태도 다 있고 누르면 버튼 누르면 음량도 나오고 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게 디오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실내 디자인 전개 과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 단계별로 있죠. 그 단계가 일단 기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계획하고 기본 설계, CC 설계, 항상 설계 마지막은 CC 설계. 그 다음에 처음은 기획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건물을 세로 딱 절단한 후 수평 방향으로 본 도면은 실내 공간의 바닥, 천장 내부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딱 잘랐어. 딱 잘라가지고 천장, 바닥,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것마다 단면도죠. 단면도는 우리가 딱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인체를 잘라서 안에 장기를 보여주는 것 똑같이 건물을 딱 자르는 것은 단면도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중 척도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척도에 관한 문제네요. 답은요. 1번. 배척. 배척은 물체 크기를 축소해서 나타내는 척도다. 우리가 배가 이렇게 크죠. 배가 크기 때문에 확대해요. 축소가 아니라 확대해서 보여주는 도면이 배척입니다. 축소는 뭐죠? 축척이죠. 축척. 축척이 축소고 배척은 확대해서 해주는 거다. 실척은 실제 그대로의 척도고 그래서 실척, 축척, 배척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그리스 오더 중 기단보는 단사에 수평홈이 있으면서 주두는 소용돌이 힌트네요. 소용돌이 나선형으로 구분된 것은 이오니아 오더죠. 사진 볼게요. 자, 이렇게 양머리처럼 꼬불꼬불한 게 이오니아 오더고 도리아 오더는 약간 남성적이면서 약간 이렇게 각진 거고 터스칸 오더는 여기 없는데 절제된 이미지고 장식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코린트 오더는 이거죠. 약간 이파리 모양으로 나뭇잎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소규모 기념 건축에 사용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건축 양식이네요. 자, 다음 중 다포식 건축 양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뭔가요? 답은 3번인데, 자, 다포식 건축 양식의 천장은 내부 천장은 연등 천장으로 한다가 아니라 연등 천장이 아니라 뭐죠? 우물 천장. 우물 천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물 천장인가요? 약간 비슷한데 왼쪽에 사진 보시면 오른 사진 보시면 약간 비슷하게 살짝 여기 사진 이렇게 우물이 천장이 조금 파져 있어요. 이렇게 파져 있어요. 파져 있어가지고 미왕사 대웅전인데 여기는 지금 다포식 건축 양식으로 내부 천장이 우물 천장 되어 있고 그럼 연등 천장은 뭔가요? 연등 천장은 이렇게 갓처럼 돼 있어가지고 석가래처럼 돼 있어가지고 돼 있는 게 연등 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포식은 기둥 위에 평방이 있고요. 공포는 주간에 배치되어 있고 기둥은 민흘린 기둥과 통기둥 사용한다. 천장은 우물 천장을 사용한다 라고 추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적어두세요.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니버셜 공간에 대한 개념적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유니버셜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죠. 그래서 4번 공간의 융통성이 극대화된 공간이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융통성 있게 된 공간이 유니버셜 공간이죠. 뭐 장애인도 되고 노인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 과목 실내 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 형태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번인데요. 표면색,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표면에 대한 색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3번이죠. 자, 물체에 빛이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색이 표면색이고, 나머지 볼게요. 나머지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색은 광원색, 빛의 투과에서 나타나는 색은 투과색, 투과에서 나타나는 색은 투과색, 광원에서 나오는 색, 광원색, 그리고 빛의 해절, 굴절, 해절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색은 구조색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면색은 우리가 빛이 반사돼서 나머지 색은 어떻게 다 반사됐는데 요 색만 빨간색이 있으면 빨간색만 반사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이는 녹색도 녹색이 반사돼서 우리가 보여 가지고 녹색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먼세 색채 조화 이론 핵심인 균형 원리에서 각 색들이 가장 조화로운 배색을 이루는 평균 명도는 뭡니까? 평균하면 무조건 5예요. 그래서 N5, N5가 어떻게 가장 평균 명도고, 명도는 우리가 무채색이죠. 무채색인데 내추럴의 앞글자인 N을 붙여가지고 N 회색 N5가 어떻게 평균 명도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입니다. 자, 색의 지각으로 고른 감도의 오메가 공간을 만들어서 조화시켜. 오메가 하시면 문스펜서 바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메가 문스펜서 학자 골라주시면 되고, 자, 오메가는 우리가 그 면적 조화를 위해서 어떻게 색의 미도 계산을 위해서 기본적인 공간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번입니다. 자, 문스펜서의 색채 조화론에서 미도는 가로 이상이 되면 그 색 배색이 좋다라고 해서 가로에 들어갈 수치는 뭡니까? 모르겠어요. 0.5 하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가장 그 중간이 0.5, 0.5 해가지고 0.5 했을 때 가장 좋은 배색이고 3.5 이하면 친근한 느낌, 6.5 이상이면 명랑쾌활한 느낌이다라고 문스펜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으면 0.5라고 여러분들 골라주세요. 자, 25번입니다. 용도별 색채, 실내 색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사무실 벽은 하얀 순백색으로 배색하는 게 눈의 피로에 좋다. 너무 하얗면 너무 하얗고 조명도 있기 때문에 너무 눈이 눈부시고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하얀색은 조금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순백색은 어떻게 피하는 게 좋다. 순백색이 아니라 약간 한색 계열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6번입니다. 다음 유채색과 무채색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답은요 2번. 자, 빨강 노랑 빨강 노랑 색감이 미세한 정도에 느낄 수 있는 무색으로 한다. 그쵸. 무색이 아니라 빨간색, 노란색, 유채색이죠. 그래서 무색이 아니라 유채색이다라고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이거 볼게요. 자, 유채색이란 채도가 있는 색을 뜻하고, 무채색은 검정, 백색을 포함한 그 사이 색을 말하고요. 반사율이 85% 이상인 거는 흰색, 약간 30% 정도면 회색, 3% 정도는 검정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은 26번. 이건 빨강, 노랑에 있는데 무색이라고 구분한다. 이 답은 바로 2번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7번입니다. 색채 조화론에서 면적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답은요 1번. 자, 작은 면적은 좁기 때문에 강한 색, 큰 면적은 넓기 때문에 약한 색을 해서 우리가 강약을 줘가지고 쓰는 게 가장 좋고요. 틀린 거 봅시다. 자, 채도가 높고가 아니라 채도가 낮은 색은 어떤 면적에도 잘 어울리고 안정감을 준다니까. 채도가 낮다는 거 뭐냐면, 자, 노란색도 채도가 높으면 완전 노란색이 노랑색이고, 채도가 낮으면 겨자색 같은 느낌이에요. 겨자색. 그래서 채도가 낮은 거는 안정감을 주고, 채도가 높고 강한 색은 넓은 데 하면 너무 눈이 아프겠죠. 작은 면적이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 배색이 수반되는 감정 효과는 균형점의 색상, 명도, 채도와에 따라 달라진다. 감정의 효과는 어떻게 그 색상의 명도와 채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컴퓨터 화면의 이미지와 출력된 인쇄물의 색채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은 뭘까요? RGB랑 CMYK죠. 답은요 2번. RGB 색역이 CMYK 색역보다 좁기 때문에,
RGB는 컴퓨터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색역이 더 넓어요. RGB가 완전 넓기 때문에 색역은 RGB가 CMYK보다 넓다. CMYK는 인쇄고 인쇄는 한계가 있죠. RGB는 모니터다. 그래서 모니터는 색이 엄청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색역이 얘가 더 높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읽어볼게요. 자, 컴퓨터 상에서 RGB 작업했을 때 CMYK 방식의 잉크에 표현할 수 없는 색점이 발생하는 맞죠? 그 다음에 RGB 데이터를 CMYK 데이터로 변환하면 색상 손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 작업할 때도 출력물을 하기 위해서는 설정을 CMYK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 화면으로만 보려면 RGB로 선택해서 저장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입니다. 건축 계획 시에 함께 계획하여 건축물과 일체하여 설치되는 가구는 먼저 건축물 설치할 때 같이 계획하는 가구죠. 우리가 뭐죠? 붙박이 가구죠. 붙박이 가구는 뭐 모델하우스나 할 때도 우리 먼저 붙어 있는 가구가 붙박이 가구죠. 그래서 붙박이 가구다. 유닛 가구는 어떤 가구 형태를 고정 이동 가능하고요. 인체 가구는 인체를 지지하는 가구, 침대, 소파 등을 말하고 시스템 가구는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게 시스템 가구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미스 반데어로에가 의해서 디자인된 의자로 X자로 된 강철 파이프, 다리 및 가죽으로 된 등받이와 차석으로 구성된 의자는 X자로 돼 있죠. X자로 돼 있는 이제 강철 파이프와 가죽된 등받이 의자는 바르셀로나 의자예요. 비싸죠. 바실리카 의자, 체스카 의자는 누구다? 아까 마르쉐 브로이어고요. 파이미오 의자는 알바알토입니다. 알바알토. 그래서 바르셀로나 의자는 미스 반데로에다. 가격은 얼마죠? 10만 원. 100만 천, 엄청 비싸죠. 1,470만 원짜리네요. 엄청 비싸죠. 자, 31번입니다. 자, 인간공학적 산업 디자인 필요성을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산업 디자인 필요성은 효능의 안전, 우리가 조금이나 안전을 위해서 생산 및 품질의 향상, 그리고 작업의 능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안전, 그 다음에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인간공학적 산업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번.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거는 뭐죠? 목표. 무조건 뭘 설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될 것은 뭐다? 목표다. 목표 및 뭐 여기 성능 명세 결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를 하고 빠졌는데 인터페이스 또는 촉진물 설계한 다음에 시험과 평가는 맨 마지막에 하시면 됩니다. 목표 설정, 시스템 어떻게 정의 단계, 기본 설계, 인터페이스, 촉진물 설계, 시험 및 평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추가로 밑에 좀 더 적어주세요. 자, 33번입니다.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필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요. 3번. 보통 하루 쉬면 하루 정도면 수면 등으로 회복이 가능한 정도를 만성 피로 또는 곤피라고 한다. 그 곤피는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고대한 게 곤피하다고 만성 피로는 오랫동안 이제 그 피로가 축적이 돼 있어가지고 회복이 되지 않아요. 회복이 되지 않아가지고 여기 회복이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성 피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번입니다. 자, 동일한 작업 시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봅시다. 답은요. 심박수. 심박수는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 방법이죠. 우리가 심박수를 할 때 이렇게 측정 방법이지 그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소비량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작업 방법에 따라 에너지가 줄어들고 작업 속도,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 자,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끼친 요소는 작업 시간, 작업 자세, 방법, 조건, 속도, 조건, 방법, 자세, 시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대한 양립성의 종류는
일단 정수기죠. 냉온수기 손잡이 중 빨간색은 뜨거운 물 나오고요. 파란색은 차가운 물이 나오도록 설계한다. 그 양립성이 뭐냐면 이거 누르면 이제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양립성은 빨간색은 뜨거운 물, 파란색은 차가운 물에서 개념 양립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운동 양립성은 뭔가요? 운동은 우리가 자동차 핸들을 여기로 돌리면 바퀴가 왼쪽 가고 오른쪽 돌리면 오른쪽 가죠. 이게 운동의 양립성이고, 공간의 양립성은 가스레인지 이렇게 조절하면 이제 이렇게 불 켜드는 거 있죠. 이 친구가 공간의 양립성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각 양립성 없나는데 양립성의 종류에는 공간 양립성, 운동 양립성, 개념 양립성, 양식 양립성 요 네 가지 있지 지각 양립성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36번입니다. 자, 정략적 시각 표시 장치의 기본 눈금선 수열로 가장 적합한 것을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정략적 시각에서 눈금 수열은 어떻게 0, 1, 2, 3,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시계를 이제 비교하면 그래서 기본적 수열은 일반적으로 0, 1, 2, 3, 4처럼 1단위로 증가하는 게 정량적 시각 표시 장치고, 시계를 생각하시면 될까요? 시계를 생각하시고 일식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번입니다. 팔, 다리 또는 신체 부위를 동작에서 몸에서 중심선을 향하는 이동 동작이 뭡니까? 다른 신체 동작에서 몸 중심선으로 향하는 동작 뭡니까? 중심선으로 향하는 거죠. 향하는 거. 요게 중심이고, 중심으로 향하는 거는 내전. 중심으로 나가는 거는 외전이죠. 외전. 그래서 답은 중심으로 향하는 것은 답은 2번 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중 동작 경제 원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작 경제는 자, 두 손의 동작은 같이 시작하고 각각 끝낸다가 아니라 같이 끝낸다라고 자주 나오죠. 같이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손은 같이 시작하고 각각 끝낸다. 신체 사용이죠. 신체 사용의 동작의 원리에 관한 내용이고, 휴식 시간을 제하고는 양쪽 손이 같이 쉬지 않도록 한다. 두 팔의 동작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번입니다. 장기적으로 소음이 노출될 때 청력 손실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1번. 장기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의 손실이 회복이 가능하다? 아니죠. 회복되지 않는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면 너무 시끄러운 게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청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한 소음은 노출 시간에 따라 청력 손실이 증가한다. 자, 4번만 봐도 답이 바로 1번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0번이죠. 다음 중 지구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적절한 것은 답은요. 3번. 자, 근육을 사용해서 특정한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타낸다. 지구력이 근육을 사용해서 특정한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타낸다. 맞죠? 맞는 말이죠. 맞고요. 나머지는 그럼 뭘까요? 볼게요. 1번. 생성명의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그거는 전향력이고요. 자, 외력에 대하여 정한 힘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부재력이고요. 마지막 신체 부위를 실제로 움직이는 상태에 따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등속력, 근력이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4년 2회 저와 함께 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